자, 이번 시간 논의 들을 주제는 재산세 관련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재산세라고 하는 주제는 나중에 이제 종부세라는 주제와 같이 연계가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재산세에서 토지의 분류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주제, 세율과도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 이 세법 관련해서 이 재산세 토지 분류는 일반적인 교재로 보게 되면 한 7, 8페이지가 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해서 외울 수가 없고요. 여기 주어진 데이터면은 거의 97, 8%까지 하나 빠지고 97, 8% 정도를 지금까지 16년간 나온 문제를 등록자 재산세하고 종부세까지 다 커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산세 과세 객체라고 하는 거 얘기하기 앞서서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재산세라고 하는 거, 자,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봤던 것이 종부세하고요, 지역 자원 시설세라고 하는 거. 물론 보유 단계에서 종합소득세 또는 자 지방 소득세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이거랑 같이 바로 비교했던 주제가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하는 거,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같이 살붙일게.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가 있었죠. 그것도 이제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그래서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얘들보다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도 어떻다? 당연히 경매 과정에서 우선 징수를 하게 된다. 이런 주제들 설명을 드렸고요. 재산세 납계자, 납세의무 성립 시기라고 하는 것은 매년 6월 1일, 종부세도 매년 6월 1일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시기가 된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다? 재산세 납세 의무를 진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하다 보니까 6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6월 2일 날 판은 이해편이라서 6월 2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6월 1일 현재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매도인이 어떻다? 재산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5월 31일 날 등기가 넘어가면 그때는 매수인이 재산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재산세와 같은 자 세금 보통 징수라고 하는 데서 이슈가 됐던 게 자 납세 고지서의 송달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공시송달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 공시송달 관련해서는 분권 들어가면 어떻다? 바로 공시송달의 대상이 된다 해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의 대상 14일 지나게 되면 상대방의 의사가 도달한 것으로 봤었고요. 그리고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보통 징수에서 나오는 것이 가산금, 중가산금 등이 문제가 되는데 총론 파트에서 이슈 삼았던 것은 이 중가산금이라고 하는 거, 자 납부할 지방세액이 30만 원 미만이 되게 되면 이때는 자 중가산금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부과사 봤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세객체,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선박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항공기, 선박은 뭐 가끔 지문에 나오더라도 답이랑 아무 관련이 없고요. 토지라고 하는 거, 건물, 주택 세 가지가 주된 이슈. 그리고 주택이라는 개념을 좀 잡아내야 되죠. 우리가 자 등기법을 보면 토지 등기부 있고요, 건물 등기부는 있지만 주택 등기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플러스 건물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주택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공법, 주택법이라든가 공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세법 이런 데서는 주택이라는 개념이 튀어나오게 되죠. 물론 이제 민사법 관련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하게 되면 그것도 토지 플러스 건물을 묶어서 주택이라고 부르게 된다.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 자, 이제 토지라고 하는 거, 자 분류,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분류. 그래서 일단은 경우의 수가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지방세법이라든가 관계 법령에 따라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과세 대상 중에서는 자 분리과세, 그다음에
별도 합산, 종합 합산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일단 출발점이에요. 취득세가 그러하고 지금 등록 면허세가 그러하듯이 이 재산세도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자체장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어떤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내가 이 토지를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재산세 부과할 때 전체 토지가 이걸 합쳐서 재산세 과세 표준을 잡을 거냐 아니면 토지별로 해서 재산세 과세 표준을 잡을 거냐가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분리과세는 각각 개별 필지 단위로 세금을 매기게 된다. 해서 0.07%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죠. 0.07% 농지 임야 목장 용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0.2%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이 이염터라고 해서 염점과 터미널 부지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짜리 장장 이렇게 갑니다. 4%짜리가 뭐가 있다고요?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라고 하는 거 이게 4%짜리가 되게 된다라고 할 거 이거 외우셔야 돼. 그래서 0.07%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농지, 임야, 목장, 용지라고 할 거.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0.2% 이염터, 염장과 터미널 부지 그리고 4%가 장장 해서 나중에 계속 5개의 장이 나오게 되는데 4%짜리가 장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이런 것이 4%짜리. 그래서 지금 어떤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전답과수원이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전답과수원, 임야, 목장, 용지라는 게 100필지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100개로 나눠서 세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염전, 터미널 부지 이런 것도 합치지 않는다. 분리해서 세금을 때리게 된다. 골프장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도 분리해서 과세 표준 잡고 세금을 때리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 자, 별도 합산, 종합 합산은 합산이라는 용어에서 일단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별도 합산이 됐든 종합 합산이 됐든 이것들끼리 묶어서 다 하나의 과세 표준 삼아서 재산세를 부과를 하게 된다. 그래서 별도 합산이라고 하는 별도 합산끼리 다 합쳐서 다 하나의 과세 표준을 삼게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종합합산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합산끼리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이 종합합산 과세 대상끼리 묶어서 하나의 과세 표준을 삼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별도 합산에 별, 차, 운,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끌 닫아서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에는 차고용 운전학원용 토지, 그 다음에 원형 보전 임야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부속 토지라고 하는 거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시험용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 인간된 도리입니다. 왜? 이 문제하고 나중에 종부세 파트에서도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나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고 분리 과세 대상이라도 비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바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해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0.07% 농지, 임야, 목장, 용지. 농지는 문제 구성할 때 전답 과수원 이렇게 지목을 가지고 판단은 그렇습니다. 원래 이 재산세가 됐든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됐든 간에 자 실제 토지용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요 세금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근데 실제 토지용 상황을 알기가 어렵다. 담당 공무원이 모른다. 그러면 그때는 지목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다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담당 공무원이 어떤 지목이 전으로 돼 있으면 답으로 돼 있으면 과수원으로 돼 있으면 그런 줄 아는 거지 굳이 가가지고 진짜 전인가 답인가 과수원인가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험하고 이게 좀 골치가 아파지는 게 양도소득세 파트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요. 실제 토지 현상과 지목, 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실제 토지 현상을 중심으로 다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할 것. 다만 이게 알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공부상 지목을 가지고 과세를 하게 된다. 현실에서는 다 공부상 지목을 가지고 과세를 하겠지요. 그래서 일단은 0.07% 농지, 임야, 목장, 용지, 0.2% 이염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4% 어마무시한 세율입니다. 이게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별차운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차고용 토지, 운전 학원용 토지, 원형 보전 임야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요, 부속 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 거의 딱 하나 제외하고 다 풀 수 있으니까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요건 거의 세법에서 이 나중에 종부세랑 같이 연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과세 객체 관련해서 보셨고요. 자, 이제 과세 객체 여부 등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워요. 어려운 게 대단히, 이것만 갖고도 사실 문제를 풀기는 곤란하고, 우리 앞에서 취득세 과세 여부 이런 거 할 때 무사 대주 이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사 대주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고, 2.5라고 해서 바로 이전하고요, 50만 원 이하 취득 이런 것들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 여기서는 이제 저걸 이제 외워야 되죠. 바로 유약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거, 유약공제 전대중, 이게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겁나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 갖고도 좀 이따 지문 하나를 소화를 못 하는데, 일단은 기본 틀 유약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거,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한번 볼까요? 국가지자체가 자,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떤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건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럼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이건 이제 간단한 주제가 될 텐데, 혹시 이것을 국가지자체가 무상으로 쓰게 된다. 그럼 당연히 어떻다? 이때는 재산세 비과세, 전세 내지 않아도 된다. 근데 유상으로 쓰게 된다. 그러면 어떻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시청 등을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다 때려부시고 새로 신축하면 중간에 다른 일반 민간인 건물을 돈 내고 이용을 하는 경우 있다. 그러면 그 건물주는 당연히 재산세 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 등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의 소유권 유혈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국가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민간인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할부 계약 등에 따라서 을 명의로 등기가 안 돼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자, 이게 뭐라고요? 유상 이전을 약정 계약이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미리 사용권을, 이 부동산을 이 사람이 먼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자체가 소유권 자체를 취득한 건 아니지만 재산세 납세 의무는 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지 안에 공지 나와 있죠. 대지 안의 공지는 사실 여러분 공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보다 보면 우리가 공법 공부하실 때 국토기획법에서 건폐율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죠. 그래서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에서 건물 지을 때 이렇게 가게 됩니다. 대지가 100평일 때 건폐율 50%면 건축 면적, 하늘 위에서 가장 넓게 펼쳐진 면적 50평까지 뽑을 수가 있다. 이걸 이제 건폐율 규제로 불러요. 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하진 않지만 50평 뽑을 수 있다고 다 뽑는 게 아니라 건축법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 이게 8m를 띄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대지 안의 공지 조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건축법에서 시험 범주로 공부하는 것들은 공개 공지라고 해서 상준 일주 이런 거 있었죠.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거, 준공업지역까지, 여기다가 빈 땅에다 최대 10%까지 공지를 설치해라. 그러면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1.2배까지 완화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 구조가 바로 공개 공지 제도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냥 공지라는 거, 여기다 공개 공지를 안 내니까 그냥 공지는 일정한 이유가 있어서 이 중간에 건물 짓지 못하고 띄어 있는 공원, 당연히 이 땅도 다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제방 나와 있죠. 제방은 공적인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실은 제방 공부했던 거 공간정보법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자, 어디서 공부하냐면 먼저 경계라는 주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대만주의 최대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해서 제방 얘기한 뭐라고요? 바깥쪽 어깨 부분. 이걸 이제 경계로 삼게 된다. 물론 거기서 파생됐던 주제 확도사, 확도시키게 되면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 마지막 주제 바로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지적소관청이 자 토지 이동 등이 있을 때 경계를 새롭게 정할 때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좌위 설파 종지라고 해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 뭐가 있다? 좌위 설파 종지라고 해서 좌위 설파 종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미친놈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뭔 공부를 하고 있어? 예, 중개사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짓거릴 테니까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기억이 나면 대박이고 아니면 말고고요. 그래서 하여튼 경계 얘기할 때 제방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목 얘기할 때 제방은 중요치 않았었고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들어가면 다 국어라는 지목 요걸 가지고 제방 이렇게 트릭을 썼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니까 지금 특정인이 사용하는 제방이라고 되어 있죠. 어차피 이건 이제 특정인이 사용하는 제방만 외우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돼야 됩니다. 공적인 목적이니까. 근데 어떤 인간이 자기만 쓰려고 제방을 설치를 했다. 성격 묘한 애, 친구 없는 애지. 그래서 바닷가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 혼자 앉고 싶다. 그래서 딴 애들 못 오게 금거놓고 혼자만 쓰는 제방에 대해서도 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겠다. 근데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뭐냐면 원래 제방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전개하면서 다만 그것이 특정인의 사용에만 사용이 되는 그런 제방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 기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답과수원 및 대지라고 하는 것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민통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민통선은 통제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민간이 함부로 기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르되어 있고 해갖고 들어갔다 뒤지는 수가 있다. 그래서 원래 재산세 비과세를 하게 된다. 근데 민통선 내에 지목이 전답과수원 그리고 또 대지 용도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 재산세 과세를 하겠다라는 취지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보상 계획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대지라고 하는 거 해서 이 부분 자 건축물이나 주택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대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제일 더러웠던 문제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말 겁나 어려운데요. 이런 얘기야.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그 밑에 토지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6월 1일 현재. 그래서 그때를 부실 거야. 그러면 이 부분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자, 재산세 비과세. 건물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거 철거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다? 비과세. 근데 그 밑에 땅은 어떻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 철거기로 약정이 다 돼 있다고요. 지금 이제 오늘 때려부실까 내일 때려부실까 하다 보니까 6월 1일 넘었네. 어머! 6월 1일 현재 건물 갖고 계시네. 재산세 내시라.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별놈의 일이 다 있다니까. 세상에 소위 민통선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놈들이. 그러다 치고 자 그 다음에 공공용 재산, 일시적 재산 중 취득세 중과 대상 재산 큰 정지하면 안 되고요. 자, 우리가 취득세 8% 표준세율 플러스 8% 했던 게 별골 고고고 이런 거 있었죠? 별골 고고고, 별골 고고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삼바, 고급 주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득세 중과 대상 재산이라고 부른다. 해서 사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이게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서 어쨌든 유약, 공제, 전대 중 해서 무사
대주, 취득세 과세 대상, 바로 재산세 과세 대상에 뭐가 있다? 유약, 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거 유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또는 자 약정이 돼 있고 사실상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자 대전의 공지, 제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답과수원, 그 다음에 대지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지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대상 재산 등에서 어려워요. 그래서 유약, 공제, 전대중 이게 바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비과세 대상은 외울 수가 없겠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문제 가지고 몇 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되게 어렵죠. 어려워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될 텐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임시 사용에 의한 건축물로서 과세 기준을 현재 1년 미만, 요거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임시 건축물이고 지금 얘가 곧 문 닫게 때려 부시게 돼 있었다고, 건물이 있긴 있는데 허접해 임시로 쓰기 위한 거야. 이 건축물의 정의가 별게 아니잖아요.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라는 것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건축물이라고 정의하죠.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내려놓다 하더라도 그것도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일종이 되게 된다. 그러면 원래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1년 미만이다. 그러면 어떻다? 이것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두 번째, 이 문제가 한번 나왔었죠. 행정관청으로부터 지금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까지는 어떻다? 이것은 비과세 대상이 되겠지만 그 밑에 있는 대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더러웠던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용 구거 등, 자, 그 시골 마을에 논길 있잖아요. 뚝길. 그런데 조그만 소규모 수로 이런 것들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재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자,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라고 해서 전대 중 제외라고 되어 있죠. 전답 과수원 대지 등은 제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비과세 대상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서 개설된 사설도로, 요것은 어떻다? 바로 이것도 바로 비과세 대상. 그래서 개인이 사설 도로를 만들고 일반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한다면 그거는 배타적인 소유권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하지 않겠다. 근데 바로 이러고 뭐 제외한다. 대지하는 공지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이지. 자, 우리가 어떤 토지가 있으면 대지안의 공지 규정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이만큼만 어떻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굳이 건물주가 이쪽으로 나다니는 거 막을 이유가 없거든. 나다니거나 말거나. 원래 소유권은 배타적인 권리인데 이거 누가 시비를 걸고 건물주가 건물 앞에 가고 누가 내 딸을 밟나 확 개를 풀어버릴까, 이런 일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산세를 내기는 낸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럽게 어려웠던 문제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대지안의 공제라든가 자 전답과수원 이런 것들을 빼놔서 지금 이제 우리가 외웠던 것들은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뭐라고요? 바로 이러고 뭐뭐 제외, 요것만 뽑아놓은 게 유약, 공제, 전대중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나왔어요. 자,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1번 보니까요,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요것은 국가 지자체한테 넘겨받은 거죠. 사실상 취득을 한 꼴이야.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자 소유하는 농지라고 돼 있죠. 그래서 농어촌공사 세금 낼까요? 당연히 내야 되죠. 자, 농어촌공사도 당연히 공적인 목적을 위한 건데 국가기구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당연히 어떻다? 우리 고도시개발법이라는 법, 공법에서 공부할 때 보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할 때 이게 이제 공공기관의 일종인데, 자, 옛날에 한국통신공사, KT 이런 애들은 세금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당연히 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당연히 세금 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
사업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한전이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한전 내려가는 그 지역에서 한전에서 내야 될 지방세를 다 받아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다 잡소리고요. 결국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으면 어떻다? 그쪽으로 몰리죠. 그래서 요즘에 서울시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자 어젠가 오늘인가 그 신문 기사 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기분이 찜찜해서 내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게 되면은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서울시 거기다 신청해가지고요.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이제 서울시에서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서울로 뭉치게 되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뭉치니까 세금이 나오고 세금이 나오니까 그 돈이 돌고 그래서 지방은에는 사람이 없고 등등등 하다 보니까 세금이 안 거쳐. 세금이 안 거치다 보니까 점점 쪼그라들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다 쏴주게 된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일정한 세원을 확보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지역 분권 또 지방도 발전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거든. 그래서 얘기 좀 길어졌는데 농어촌공사, 토지주택공사 당연히 어떻다? 세금 낸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재방 특정인이 전용하는 재방 나와 있죠. 이게 뭐가 돼? 아까 과세 대상 친구 없는 아이 보통 재방이 혼자 앉아 있는데 자 이게 내 재방이 아니기 때문에 딴 애들이 와서 같이 깔짝거려. 그럼 내가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자 바닷가에다 땅을 산 다음에 재방을 설치해. 그리고 나 혼자 거기서 사색에 참겨. 그럼 그 땅은 어떻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전답. 아까 민통선 안에 전답 등은 과세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최종림 시험님, 요걸 이제 답을 뽑았는데, 최종림의 의미가 뭐냐면은 공적인 목적으로 해서 종자를 채채견 살림, 그 다음에 비슷한 개념이 시험림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공적인 목적으로 해서 이 토지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약공제 전대중 중에서 몇 개 외우셨죠? 유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재반이라고 하는 거, 전대, 전답, 과수원, 대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정도까지만 뽑고 이게 조금 이제 2번 지문이 어려울 수가 있어. 외운 거 갖고 대입하기 어려웠던 거. 그래서 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등은 당연히 세금 내게 된다.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뽑았었고요. 어찌됐든 이 문제가 30회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28회 때 구성이 됐었네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자,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라고 되어 있죠. 얼마나 쉬워? 그냥 볼 것도 없지. 부속 토지.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되죠.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뭐라고요? 부속 토지. 뒤를 봐야 돼. 그래서 어디 있어? 부속 토지에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나머지 지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야라고 하는 거. 뭐였었죠? 0.07% 적용했던 거죠. 전답 과수원, 임야, 목장, 용지 등에 있어서는 어떻다? 0.07% 저율 분리과세 대상. 두 번째, 자, 잘 모를 얘기야.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사용 처분을 제한하는 공장군의 토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임야 나와 있죠? 0.07% 저율 분리과세 대상. 그 다음에 이제 임야 나와 있죠? 역시 뭐라고요? 0.07%. 그래서 지금 이제 외웠던 0.07% 했던 것이 농지, 임야, 목장, 용지 0.2% 적용했던 것이 이염터, 4% 적용했던 게 장장 시리즈.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고. 자, 그냥 어렵지 않아요. 외워서 쇼를 보는 거예요. 자, 이게 29회 때 나왔어. 그 당시에 복수정답 뭐 이런 게 인정이 됐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건 아니고 요 이제 뒤에 괄호가 빠져 있어서 틀렸다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갈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외울 때는 뭐야? 부속 토지. 최소한 지금까지 문제는 모두 뭐라고요? 부속 토지. 이걸로 퉁쳐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끼리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해서 임야라고 되어 있죠. 0.07% 분리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끄트머리 원형 보전 임야 나와 있죠. 별차운원 해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에는 뭐가 있었죠? 차고용 토지, 운전 학원용 토지, 원형 보전 임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염전, 이염터라고 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분리과세죠? 우리가 이염터에서 0.2%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된다. 그 다음에 운전학원 나와 있죠? 별차운원해서 운전학원 나와 있죠?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얘는 그러면 기역, 디귿이거나 니은, 니을이거나 이게 같은 격끼리 연계가 돼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니은, 니을, 기역, 디귿이 없으니까 니은, 니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토지 분류 문제는요. 자, 이 문제를 준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서비스로 주는 문제입니다.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문제. 그래서 지금 별도 합산 관련해서 최근에 20, 지금 이게 언제지? 9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 합산하고 지금 보니까 분리과세를 비교하는 게 25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또 가볼까요? 이런 문제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두 문제였고요. 자, 세율까지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공부 다 하셨습니다. 다 끝났어요. 세율 다 외우셨어. 해서 지금 이제 과세표준과 세율이라는 주제를 봐야 되는데, 자, 재산세 세율은 거저 주는 거야. 그래서 이미 0.07% 농지, 임야, 목장용지, 0.2% 염전과 터미널 부지, 4% 장장 요렇게 외웠다고 치고요. 자, 과세 표준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어려워. C7에 C6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해서 C7에 C6. 이게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짜증나, 이게. 왜냐 이게 왜 이게 어렵냐 했을 때 너무 쉬우니까 어려워.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취득세 할 때는 설명할 때 겁나 길었어. 취득세 과세 표준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신고한 가액이 원칙이다. 근데 일정한 경우 시가 표준액을 바로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한편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경우 국외 판법 공검 그러면서 했던 소리가 판이 보보 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그래서 오히려 취득세가 훨씬 기억이 오래 남아. 하도 많이 하니까 그만큼 암기가 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간단했었죠. 변경 후 가액, 변경된 가액을 어떻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자, 여기서 재산세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C7, C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7, C6 해서 자, 그게 힘들면은 76 이렇게 외우셔도 될 거야. 해서 토지, 건물, 주택 순서에 따라서 자, 시가 표준액에다가 70%, 자, 70% 그리고 주택이 시가 표준액 곱하기 얼마? 60%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출제 이슈가 될 거 제일 어려운 것은 주택이 되겠죠. 왜? 법조문 순서가 토지부터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토지는 세율 물어볼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가지고 문제 구성하기가 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 과세표준 잡을 때도 이슈가 되는데 하여튼 시가표준액이라는 얘기 요거는 자, 부동산 학개론 파트에서 공부했던 주제를 다시 떠올리셔야 돼. 해서 부동산 학개론에서 토지 가격의 공시, 단독주택 가격의 공시,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 이렇게 체계를 잡게 되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게 되면은 시군구청장은 여기다가 뭘 만든다?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 공시를 했었지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전국에 50만 필지에서 가격을 매겨놓으면 그걸 표준지 공시지가, 시군구청장이 토지가격 비준표를 활용해서 여기야 가격을 매기면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 중에서 자,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매기면 뭘 간다? 표준 주택 가격. 여기서 자, 시군구청장이 가격을 매기면 개별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거. 공동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아예 공시가 됐었죠. 해서 토지에서 개별 공시지가, 주택에서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건물은요 지자체장이 결정 고시한 가격, 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시가 표준액. 요걸 이제 나중에 국세, 양도소득세 파트에서는 기준시가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것이고, 최근 문제에서 기준시가 관련해서 출제 쟁점은 분양권 얘기가 나왔어. 분양권 양도했을 때 양도 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가액 뭐로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던 것이고, 그때 기준시가 불프
자, 불입한 금액하고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이걸 언제 얘기했냐면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중개보수라는 거, 자, 거래가액 곱하기 중개보수 요율이라고 불렀었고요. 이때 거래가액이라고 하는 거, 거래가액이라고 하는 거, 분양권 매매에 있어서는 뭐죠? 계중프라고 해서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뭐로 삼는다? 거래 금액으로 삼았었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좀 셌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냥 시7, 시6이라고 하는 거, 이게 그렇게 어렵다니까 너무 단순해서 까다로운 파트가 시7, 시6이라고 하는 거, 시7, 시6이라고 하는 거, 시7, 시6 이게 그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이걸 세트로 가셔야 돼. 공부할 때 지금 문제 구성하는 테크닉들을 보게 되면 취득세 과세 표준하고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표준을 짬뽕을 해서 막 출제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수험생들이 개 짜증나. 이게 어디가 어딘지 소속이 헷갈려. 그래서 아까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 판이 보부할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변경된 가액, 변경 후 가액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은 뭐가 된다? 시7, 시6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게 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는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파트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시7, 시6. 자, 세율은 이미 다 외우셨습니다. 분리과세부터 가볼까요? 분리과세가 단일 세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0.07%. 분리과세는 그 개별 토지 단위로 일정한 세율을 곱하고 가액에다가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단일 세율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07% 농지, 임야, 목장, 용지라고 하는 거, 0.2% 이염터라고 해서 염전과 터미널 부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4%가 장장장 이렇게 공부하셨어. 해서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거기다 플러스 하실 게 있죠. 바로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별장이라고 해서 5개 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4% 세율을 적용하는 게 끝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섞어서 된다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가 외우기 쉬운 것이 뭐가 됩니까? 단일 세율이라는 개념이 제일 외우기 쉽고 이것만 주구장창 외워야 돼. 그런데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를 보게 되면 0.2%에서 0.5%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도 그 가액, 그 별도 합산은 다 합쳐서 계산하거든요. 종합 합산은 다 합쳐서 계산하거든요. 그 가액에 따라서 0.2에서 0.5% 사이에서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주택은 0.1에서 0.4. 그럼 이제 분석 들어가는 거야. 가장 낮은 세율이 뭐가 된다? 0.07%. 농지, 임야, 목장, 용지라고 하는 거. 가장 높은 세율이 뭐가 됩니까? 4%. 장장장장에서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별장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세율, 가장 낮은 세율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 가셔야 돼. 중간에 별차, 은원, 부속 토지 있다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걸 다 합쳐가지고 0.에서 0.5, 주택은 0.에서 0.4에서 이 0.1, 0.4나 0.2, 0.5를 못 외운다니까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제일 낮은 것과 제일 높은 세율을 외워서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됩니다. 해서 지금 과세 표준 얘기, 그리고 나서 지금 표준 세율 얘기, 요것도 있구나. 이 지자체장은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 범준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그 가감한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공통적인 요소인데 요거 재산세만 추가가 되는데 큰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왜? 세율 물어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이랑 같이 세율하고 세부담 상한이라는 개념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율의 적용 방법이라고 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별도 합산,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각 개별 토지 단위로, 해당 토지 단위로 다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따로 외울 거 아니고요. 별도 합산, 종합 합산은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다 합쳐서 별도 합산끼리 다 합치고 종합 합산끼리 다 합쳐서 다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아까 0.2에서 0.5 금액에 따라서 과세 표준 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리 적용이 된다. 주택이요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주택은요, 주택별로 적용을 하게 된다. 출제 포인트. 주택은 분리과세처럼 취급을 한다고요. 원래 아까 이런 얘기 있었죠. 별장을 제외한 주택은 0.1에서 0.4%까지 초과 노진세율을 적용한다. 내가 과천시에 집을 세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각각 집 세 채 하나 따로의 재산세를 부과를 하게 된다. 합쳐가지고 그 가액이 얼마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다. 분리과세 그럼 간단해. 그냥 말 그대로 분리하는 거니까 별도 합산, 종합 합산은 역시 간단해. 합친다. 이름 자체가 합산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어렵지 않아 보여요. 근데 제일 헷갈리는 게 주택이 되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뭘 가지고 주택이라고 하면서 주택별로 어떻다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중간 얘기 신경 쓰지 마시고 주택은 어떻다 주택별로 해당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주택은 뭐라고요? 주택별로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기억하실 것이 세부담 상한이라고 하는 거. 토지 건물은요 전년도 대비 1.5배 쟁점 안 됩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자 주택을 계속 기억하셔야 돼. 주택은요 3억, 6억 이렇게 해서 3개 구간을 만들어서 자 지금 3억 이하가 되게 되면은 3억 이하가 되면은 1.05배까지 뽑아낼 수 있다. 전년도 대비 재산세. 그 다음에 그게 나오죠. 자, 3억 초과 6억 이하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자 1.1배까지. 그 다음에 6억 초과가 되면 얼마? 바로 이때는 1.3배까지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을 적용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이제 보유세 인상 논의들이 있고 등등등 하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세율이 올라가거나 이런저런 사례가 터지게 되면은 조세 저항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의 세금이 나오든 간에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주택에 있어서는 1.05, 1.1, 1.3이라는 이 상한을 적용을 받아서 재산세 부과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5, 1.1, 1.3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나중에 뭐랑 헷갈리면 취득세 세율하고 헷갈려. 자, 우리가 취득세 세율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자, 원슈취득 2.8% 적용했었고요. 유상승계취득 1, 2, 3, 4라고 해서 자, 우리가 먼저 주택 6억, 9억 3개 구간을 만들어서 1%, 2%, 3% 이렇게 갔었고 농지는 3%, 주택 농지 외 부동산은 4% 이렇게 봤었고요. 무상승계취득 상속에 있어서 농지는 2.3, 농지 외 부동산 상속은 2.8%,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 등을 받았을 때 2.8%, 그리고 공유물 분할 등은 2.3% 세율. 그래서 뭔 얘기 지금 하려고 하냐면 짜증이 나는 게 아까 취득세는 6억, 9억 해가지고 1%, 2%, 3%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3억 6억에서 3개 구간을 만들어서 1.05, 1.1, 1.3이라는 배율을 적용해서 여기까지만 세부담 상한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혹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조정된 세율에 따라서 부과된 재산세액을 기본 공제라고 해서 빼주게 된다. 갑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파트의 논의의 쟁점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세 표준 얘기 가볼까요? C7의 C6이라고 하는 거. 제일 어려워 C7의 C6. 그 다음에 세율이 사실은 오히려 쉽게 갑니다. 자, 농지며 목장용지 등 해서 0.07%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0.2% 염정과 터미널 부지라고 하는 거. 4%가 장장장장에서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별차운원에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는 차고지, 운전학원용 토지. 그 다음에 지금 별차운원이 어디 갔어? 아까 앞에 있었는데 자 지금 별차운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옆으로 샜지?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해서 자 요거 얘기하다 옆으로 샜고 세율 때문이구나. 별차운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있었고 종합합산은 부속토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율 관련해서 다시 얘기하다 옆으로 샜었는데 0.07% 농지며 목종용지 2염터 0.2% 단일 세율 4% 추가할 게 있었죠.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그 다음에
별장, 장 시리즈 5개가 4%. 그래서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은 0.1에서 0.5. 그 다음에 주택은 0.1에서 0.4 등 해서 주택은 주택별로 적용을 하게 된다. 주택은 어떻다? 주택별로 해당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예, 그리고 세부담 상한에서 토지 건물은 1.5배인데 중요한 쟁점 아니고요. 주택 3억, 6억 이렇게 해서 3개 구간을 만들어서 1.05, 1.1, 1.3배까지 세금을 때릴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가 자 지금 이제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세율, 세부담 상한이라는 주제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문제 가지고 나머지 내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